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내일 증시에 입성하는 QRT의 상장이 체크포인트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RT의 공모가는 44,000원이었고요. 미래에셋 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11,125명이 참여하면서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는 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최종 배정 내역부터 살펴보면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원래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 내역 없었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3%인데요. 수요 예측 당시에 0.21%에 비해서는 6배 정도가 상승한 수치지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적용해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계산해보면 98만 500주, 24.61%. 당연히 크게 줄이지는 못했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43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보면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기 때문에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일반 청약자 순서예요. 외국 기관에 배정된 수량도 전혀 없습니다. 과연 국내 기관들이 공모가 부근에서도 바로 집어 던질 것인지 아닌지 좀 까봐야 알 것 같아요. 정리하면 최종 확약 비율은 너무 낮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24.61%로 많지는 않은 편이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전혀 없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431억 원.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 종목은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0%라는 것을 제외하면 큰 메리트가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과연 기존 주주 비율 0%가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 과거에 기존 주주 비율이 0%대였던 종목들의 상장의 성과를 한번 살펴보면 어쩐 일인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확약 비율이나 속한 산업이나 실적이나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QRT도 다른 요인들에서 플러스 점수를 줄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조건이 좋지는 않거든요. 이 중에 모델솔루션과 대명에너지, 공구음원이 상장일 고가 기준으로 수익이 났었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거. 그래서 기존 주주 비율이 없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장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다 싶어요. 자, 근데 최근에 상장했던 공모주들이 모두 수익을 줬기 때문에 최근 공모주들과 조건을 좀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중에 최악이었던 건 플라즈맵이었어요. 최종 확약 비율이 0.17%로 QRT보다 낮았고 유통 물량도 45.61%, 또 기존 주주 비율이 36.62%나 됐던 굉장히 불안한 조건을 가졌었거든요. 유통 가능 금액도 QRT보다 높은 565억 원대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이 친구도 고가 기준 21%의 수익 구간을 줬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기존 주주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경우 예상외로 기존 주주들이 상장일 공모가 부근에서 급히 매도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이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QRT는 기존 주주가 없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유통 시총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쪽으로 과연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가격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QRT는 반도체 신뢰성 테스트 기업이었죠. 비교 대상 기업으로는 아나패스와 칩스앤미디어, 넷패스아크를 선정했었는데 아나패스와 칩스앤미디어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라서 시장에서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편인데 반도체 신뢰성 테스트와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넷패스아크는 오사트,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이런 오사트 업체들은 보통 이렇게 퍼 10배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오사트 업체들 따로 찾아보고 밸류에이션을 해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QRT를 국내 반도체 테스트 업체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공모가는 이미 고평가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래서 패스하기는 했거든요. 22년 상반기 연환산 순이익에 오사트 업체들의 펄을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보면 공모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와버리니까요. 물론 QRT의 직접적인 경쟁업체는 국내에는 없고 대만에 IST와 마텍이 있다라고 투자 설명서에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대만 기업의 21년 순이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펄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IST, 인터그레이티드 서비스 테크놀로지는 33.56배,
Materials Analysis Technology는 14.53배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QRT의 공모가 기준 펄은 대만 업체들에 비해서는 비싸지 않게 느껴집니다. 근데 대만 업체들 간에도 펄의 편차가 좀 크고 또 상장되어 있는 시장 자체가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투자 설명서에 또 이렇게 쓰여 있었죠. 이 두 개 회사가 당사와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분리된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 업체들은 TSMC와 협력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QRT의 실적은 SK 하이닉스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SK 하이닉스 양 매출 비중이 50%를 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가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기 매출액 증가율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SK 하이닉스 향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저스템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SK 하이닉스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부분이 QRT 실적에 가장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점점 상장일의 흐름을 예측하는 게 의미도 없고 어렵기도 하네요. 우선 10월 불패 신화가 11월까지 이어질 것인지, 앞에서 최근 공모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최악의 조건이었던 플라즈맵보다는 QRT의 조건이 좀 낮기는 했죠. 플라즈맵도 수익 구간을 줬기 때문에 QRT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기존 주주 비율 0%가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 단점이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국내 반도체 테스트 기업들의 밸류를 적용하자면 적정 주가는 여전히 공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다만 대만의 경쟁사들과 비교하자면 반대로 QRT의 공모가가 높은 건 아니라고 평가됩니다. 다른 것보다 QRT의 실적은 SK 하이닉스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22년 상반기 실적도 SK 하이닉스 향 매출이 감소하면서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였고 또 최근의 상황도 너무 좋지 않아서 이게 가장 불안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저는 그냥 이런저런 가능성 다 따져봤을 뿐이고요. 상장일의 성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